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12월이었죠.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서부발전 측은 사고 직후 내부 문서에서 귀책 사유를 본인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노동안전보건국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계속 나오고 있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사고 당시에 이 스크루라고 하는 장비, 이게 석탄을 이제 옮길 때 쓰는 거라고 하는데 무게가 한 2톤 정도 나간다고 들었고요. 이걸 옮기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당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지게차로 둥근 그 하역 장비 부품 예. 이제 2톤 정도 5개를 이제 그 고인의 화물차에 이제 실었고요. 이제 고인이 그걸 묶는 과정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품을 들여올 때 제품 이제 그 수리하고 난 후에 이제 그걸 들여올 때는 나무 상자에 잘 포장해서 이제 갖고 와라. 그렇게 해야 옮기기도 쉽다. 예. 그리고 이제 스크류 같은 경우는 둥그니까 굴러갈 위험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죠. 막을 수 있겠네요. 네. 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럼 나갈 때는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마모된 것이어서 이제 고쳐서 이제 새 것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예. 해봐라 이제 이런 취지였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노동자들은 나갈 때도 둥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제품만 신경 쓰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은 태도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입과 반출 시에 그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네,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갖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고 역시도 위험의 외주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와 무엇이 달랐고 또 무엇이 같다고 보고 계시나요? 뭐 사고의 원인은 저는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청을 주고 뭐 비용을 절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사고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한 일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그 당시에 화물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4명의 노동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4명의 노동자의 소속이 3개 회사입니다. 네,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예. 이제 원청인 안전관리자가 있고 그 부품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 신흥기공이라고 알려진 회사 노동자 2명. 예. 그다음에 지게차는 신흥기공이 당연히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신흥기공 노동자가 이제 지게차 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태안화력에 있는 상주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을 했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 책임인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이 복잡한 고용 네. 구조. 네, 예.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용균 노동자 죽고 난 후에 김용균 특조위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고용 형태가 이루어져 있으면 업무가 겹치는 영역에서 누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지 예. 누가 권한을 갖는지가 애매해지니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고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공기업이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상시지속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해서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였지만 위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이 그런 그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을 상존해 있던 업체이다 보니까 네. 더 밑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사측 태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점인데요.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을 때는 며칠 만에 막 주요 일간지에 뭐 사과문도 올리고 이랬었는데요. 물론 장례를 치렀으니까 유가족한테는 사과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국민들이 또 태안화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예. 이렇게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예, 숨진 노동자를 대하는 사측의 태도.
태안화력에서 사고 발생 직후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귀책란에 이제 본인이라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측의 입장을 보면요. 내부 보고서 양식에 귀책 사유를 본인, 회사, 제3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서 상황상 본인이라고 적은 것일 뿐이지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전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도 서울발전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목숨을 잃었다.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이런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듯이 서울발전이 책임 전가하려고 아니다. 예. 이렇게 해명하는 게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 보고에 사실관계만 적시하면 되지. 그리고 그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회사의 책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면 될 텐데 굳이 거기에다가 본인 귀책, 회사 이런 걸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언론 보도에도 너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언론 보도에 신경 쓰는 것보다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보다 뭐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하나 죽으면 벌금 700만 원으로 때우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또 그리고 재계에서는 과잉 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느 때보다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의당에서 6월에 이제 그 의원 입법으로 입법 발의를 하셨고 지금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 국회 입법동의 청원으로 올리셔서 지금 한 8만 명 정도가 입법동의 청원에 동의를 하셨고 예. 10만 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입법 절차가 좀 개시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재범률이 97%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00명 중에 예. 97명은 또다시 그 법을 위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사업주들이,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한지를 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대재해를 일으켜서 사람이 죽거나 3명 이상이 다치거나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럴 예. 때만이 정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작업장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예. 중대재해기업처벌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제재를 가한다고 해야 현장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해서 이번 국회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말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에 2,400명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2,400명이 죽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에 노동자 2,400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처리돼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